영하 30도, 제감온도 50도. 추위에 바람까지 가세합니다. 바짝 엎드려 눈보라를 피하지만 카메라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조차 앙상하게 깎은 바람. 제작진은 바람과 추위보다 촬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눈보라를 몰고 오는 미지의 세계. 제작진이 처음 만난 아무르였습니다. 설원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잃어버린 말을 찾고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앙카. 말의 이름은 테무친입니다. 제작진은 이 소년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앙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몽골에선 설날을 차강사르라고 합니다. 하얀 달이란 뜻입니다. 차강사르엔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돈을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 왜 먹는 거예요? 제작진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손이 밑으로 가야 된다 그러네? 초원엔 울타리가 없고 손님을 늘 따뜻하게 대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라마교 경전입니다. 말과 대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제작진은 초원길 20km에서 펼쳐진 아이들의 성인식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헬기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날, 설원에서는 아이들의 성인식이 펼쳐집니다. 말을 타고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곳까지 멀리 갔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헬기의 진동을 없애 안정감 있는 영상을 담을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헬기 왼쪽에 부착했습니다.
이 특수 장비로 아이들이 말 위에서 경쟁하며 강인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헬기에서 카메라는 원격 조정됩니다. 이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선 제작 스태프만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헬기 촬영은 광활한 초원에서 개체수가 적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야생 동물의 촬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속 90km의 빠른 속도로 설원 위를 달리는 가젤의 모습도 담아냈습니다. 몽골 오논 강변 마을에 나타난 헬기 촬영팀. 주민들은 처음 본 외국인과 장비에 신기해하며 모여듭니다. 진동을 잡아주는 카메라는 무게만 60kg에 이릅니다. 주로 헬리콥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특수 거치대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차가 말과 같은 속도로 달립니다. 차에 장착된 카메라가 앙카를 따라가며 흔들림 없는 영상을 담아냅니다. 이 드넓은 대지가 앙카의 초원입니다. 아무르강의 지류인 송화강변의 차간 호. 어부들은 이곳을 신성한 호수라고 부릅니다. 하루 5톤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는 그물의 길이는 2km가 넘습니다. (50여 명이) 철저한 분업을 얻는 거대한 수확입니다. 차간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호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기 위한 장비가 설치됩니다. 촬영자의 키높이가 아닌 10m 높이에서 차간호의 풍광을 담아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서 볼 때와는 달리 새로운 형태와 움직임이 보입니다. 촬영 장비는 길이가 10m에 이르다 보니 강풍에 취약합니다.
바람에 장비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아직 촬영 감독이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쪽이야? 안쪽이 좀 낫다.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넘어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얼음 및 수중 촬영. 혹한의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촬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구명끈을 수중 촬영 감독의 허리에 연결했습니다. 물고기의 호흡이 얼음의 기포로 남아 있습니다. 물속의 다양한 모습이 수중에서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혹한의 얼음 호수 위에서는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듭니다. 물안경과 잠수복이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그 부러지면 안 돼. 안 돼. 어때? 깨져.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스 다이빙을 많이 왔지만 이렇게 추운 곳에서 하는 건 처음이야, 처음. 그러자 빨리 좀 잡고 벗어 좀 좋겠거든, 추워가지고. 네. 수중 촬영은 겨울 바다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유빙 및 수중 촬영은 위험합니다. 물이 차가워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빙서. 그러나 그곳엔 아름다운 생명들이 살아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양한 유빙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몸에 바트를 묶고 유빙 위를 달립니다. 아까 찍어달라는데 제가 잡고 있어야 되거든.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합니다. 얼음에 될 수가 있다고. 유빙의 생생한 모습을 근접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라기보다 영상이 굉장히 좋아요. 영상이 좋으니까 뭐 남들이 보기엔 좀 위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요. 기분 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작업은 늘 고통과 용기가 뒤따릅니다. 시레토코의 유빙은 아무르강에서 흘러왔습니다. 유빙과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합니다. 자칫하면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유빙에
겨울바다의 아름다움과 힘이 담깁니다. 제작진은 바다가 얼어 섬과 러시아 본토가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할린 서쪽 해안으로 향합니다. 산을 2개 넘어야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사할린의 1월, 숲과 길은 눈에 묻혔습니다. 스노모빌이 눈길에 빠져 뒤집혀졌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제작진이 스노모빌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덕을 넘기 위해 속도를 높이다 보니 조금만 핸들이 꺾이면 떨어지고 맙니다. 그 다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빠졌어요. 집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지 못하면 길 위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가야지 뭐 어떻게. 못 가. 갈 거예요? 일단 가야지. 아, 네, 가야지. 그냥 поедем. 빨리 가야 돼. 해지기 빨리. 전에. пока солнце не зашло, поедем. 고난 끝에 도착한 얼음바다. 이 얼음바다는 섬과 대륙을 연결해주는 고대 해상길이었습니다. 얼음이 솟아오른 것은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건너편으로 사할린 섬이 보이는 이곳엔 1950년대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대륙과 섬을 연결하려고 한 해저 터널. 바다밑을 파서 철도를 설치하려고 스탈린 시대에 2만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Данный вот колодец, он был построен в конце 40-х, начало 50-х годов. И он соединяет под землей, у него 125 метров глубина была раньше, сейчас уже меньше. И он соединяет дамбу,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соединить Сахалин и поселок Лазарев. Должна была быт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После смерти Сталина это все, работы прекратились. 해저 터널은 실패했지만 얼음바다는 12월부터 3월까지 대륙과 섬을 연결하는 길이 됩니다. 아무르 헤이룽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입니다. 강이 얼어붙으면 그 위엔 철조망이 설치됩니다. 아무르강의 발원지 몽골도 러시아와 국경을 이룹니다. 주로 촬영이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져 늘 허가와 절차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르 해룡강 지역이 그동안 거의 소개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르강의 발원지자 칭기스칸의 고향인 헨티 산맥. 그 강물은 몽골, 러시아, 중국 등 대제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흐릅니다. (2010년) 여름 몇 번의 시도 끝에 러시아 항공 촬영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허가 뒤에도 엄격한 제한이 따랐습니다. 보안 요원이 장비 하나하나를 검사합니다. Main CPU, operator, cable. 확인을 마친 헬기 촬영 장비를 장착합니다. Okay. 이렇게 해서 국경지대의 강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르 해룡강은 초원에서 시작해 본류에서 거대한 습지대를 형성합니다. 중하류엔 타이가 숲이 넓게 펼쳐집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사소한 것조차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습지대가 많다 보니 벌레가 카메라 렌즈에 붙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서 하나씩 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장비도 예상치 못한 자연의 작은 것에 무기력합니다. 헬기 촬영은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적합합니다. 곰은 거대한 잡식동물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강의 일부로 혹은 숲의 일부로만 존재합니다. 연어의 귀향은 자연의 명령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물의 냄새를 기억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곰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발길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촬영은 철저히 총을 든 안내자가 함께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먼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곰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야생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 제작진이 야생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야생이 지나는 길목을 알면 촬영은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곰. 자신의 영역에 놓인 카메라를 확인하지만 무시하고 숲으로 향합니다.
아무르강이 만든 바다 오츠커해. 연안에 해양 포유류가 많이 사는 것은 바위섬들이 많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물고기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다 사자는 물범보다 군집성이 강하고 귀가 돌출돼 있습니다. 물속에서 야생은 경계심이 덜합니다. 천적이 적고 오더라도 지느러미 발로 빨리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숙해진 바다 사자들은 제작진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러시아 시오티알린 산맥은 한반도에서 사라진 대형 포유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르 표범을 기다리는 제작진. 인간의 채취를 없애고 기다릴 때 맹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숲의 일부가 됐을 때 자연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야생동물을 만나기 위해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르 표범의 등장. 맹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걸음걸이입니다. 먹이는 얼어 있습니다. 표범이 긴 송곳니를 드러내며 먹이를 으깹니다. 동부가 표범의 이름엔 아무르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르는 분포 지역을 의미합니다. 맹수와의 만남은 긴 기다림과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먼저 냄새를 없애야 되고 또 야생에 대한 습성을 알아야 되고 자연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동물도 촬영을 또 한다면 아주 작은 소리도 예민하기 때문에 소리도 줄이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또 여기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동물을 비판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일직선에 가까운 보행 흔적. 어른의 주먹보다 큰 발자국은 아무르 호랑이가 남긴 것입니다. 호랑이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호랑이는 힘이 세고 이빨이 강해 촬영자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 은신처에서 호랑이를 기다렸지만 아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술록 유목민을 만나러 가는 길. 타이거 숲엔 대부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갑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장갑차는 유목민의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운송합니다. 장갑차는 베스제 호트라고 불립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장갑차 무게는 약 5톤, 시속은 30km 정도입니다. 무한 궤도는 시베리아 강과 습지를 막힘없이 전진합니다. 군사용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장갑차. 30여 년 전 생산된 것이어서 고장이 빈번합니다. 이번엔 기름이 샜습니다. 장갑차를 대신할 숲의 일꾼 술록이 오기를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졌고요. 술록이 와야 되는데 술록도 안 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삭막한 숲에도 이웃이 있습니다. 술록은 숲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장갑차 대신 술록이 짐을 집니다. 술록은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기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숲에서 길을 인도한 건 13살 소년입니다. 술록을 타고 뒤를 따르면 차탕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술록은 온순해서 초보자가 타기 쉽습니다. 숲에서 만난 차탕족. 술록과 땔감만 있으면 어디서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유목민입니다. 제작진도 소금 덕에 술록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술록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는 염분을 인간의 울타리에서 얻습니다. 유목민은 술록에게서 고기를 얻고 일꾼으로 활용합니다. 오로치라고 불리는 천막은 좁고 전기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오로치 안에 담겨 있고 부족한 것은 자연에서 채웁니다.
숲의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어른 춘족은 말을 이용한 사냥에 능합니다. 타이가 숲에 사는 사람들은 종족은 달라도 비슷한 모양의 천막을 칩니다. 나무를 세우고 가죽을 덮으면 영하 40도에도 견디는 집이 됩니다. 숲속에서는 휴대가 편한 촬영 장비가 요리합니다. 무게 20kg의 스테디캠, 허리에 메고 걸으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눈에 푹푹 빠져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스테디캠을 메고 마차에 올라타서 촬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냥꾼의 움직임이 매끄럽게 당깁니다. 마차와 첨단 장비가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광활한 몽골 초원. 대초원과 말의 질주를 생생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했습니다.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촬영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바람이 거센 초원에서의 촬영은 그래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붙었죠? 예, 괜찮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상승 기류를 타야 이륙할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촬영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면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초원의 말이 갈기를 휘날리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미지의 땅 아무르. 4,400km의 긴 물줄기는 초원과 습지를 만들고 숲과 바다를 풍요롭게 합니다. 타이가의 혼, 아무로 호랑이, 그리고 아무로 표범. 아무로는 지구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야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엄혹한 환경에서 자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어부와 유목민에게 아무르강은 초원의 오아시스입니다. 바다로 가는 검은 강은 수많은 생명의 날개이자 구원의 손길입니다. 신화와 야성이 살아있는 땅. 우리가 밟았던 아무르의 모습입니다.